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김 변호사님 이 노래 아세요? 아, 알죠. 우리 세대에는 이 노래 모르면 안 되죠. 갑자기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제 기차 탈 일이 생깁니다. 그럼요. 여러분들께서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간다 하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가기보다는 이제 아빠 차 타고 부모님 고향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에 정말 주차장 같이 늘어선 차들, 그리고 막 그 오랜 시간을 버텨서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내렸을 때 그 행복감, 그리고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을 때 그 세상 그 우동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김 변호사님은 지금 그 아빠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운전하고 계시잖아, 직접. 길게는 몇 시간까지 운전하신다고 그랬죠, 막? 뭐 8시간.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추억이 떠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빠 차 타고 이제 시골에 가지 않은 때는 기차를 타고 이제 시골을 갑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9일부터 사흘간 KTX를 포함한 코레일의 추석 기간 동안의 기차 예매가 진행이 됐고요. 이미 다 매진이 됐습니다. SRT의 기차 예매도 10월 5일부터 사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야, 피 튀기는 티켓팅이 되겠네요. 그쵸. 예전에는 좀 재밌는 풍경이 있었죠. 서울역에서 이 추석 기차표를 끊으려고 쭉 늘어 앉아가지고 줄을 서던 풍경이 있었어요. 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예매로 바뀌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 튀기는 피켓팅이 돼버렸죠. 이제 기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잡았어요. 근데 작년도에 나왔던 기사 중에 되게 신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추석 기차표를 잡았는데 그 추석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차표 중에 거의 70만 장에 가까운 좌석이 노쇼. 안 나타난 거예요? 네. 좌석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왜? 왜일까요? 싸웠나? 아, 가려다가 안 갔어? 싸워서? 너네 집 먼저 가야 된다. 우리 집 먼저 가야 된다. 싸워가지고 가지 말자. 아, 너무 변호사의 관점이고 그건 이혼 소송에 꽂히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분석하기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차표가 다른 일반 티켓들에 비해서 취소 수수료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뭐 콘서트 티켓 끊었어요. 근데 공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나 안 갈래! 라고 취소해. 그러면 티켓비를 막 다 돌려주나요? 아니죠. 보통 안 그렇잖아요. 보통은 뭐 50% 아니면 당일 몇 시간 전에는 아예 100% 환불 안 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차는 바로 타기 1시간 전에 취소를 해도 대부분의 금원을 반환을 해줘요. 심지어 기차가 출발해버렸어. 출발하고 나서 가서 저 취소할래요 해도 환불을 해줘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승객들에게 뭐 당연히 좋은 점도 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티켓을 끊었는데 못 타게 됐어. 그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왔어. 못 맞춰서 왔어. 그런데 티켓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장점이 오히려 이렇게 절실하게 기차를 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할 때 다른 회사 변호사들하고 이제 협업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그 다른 회사 변호사님들 중에 이 지방 재판을 하고 돌아올 때 지방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는 기차를 쫙 여러 시간대를 다 예매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만 타고 나머지는 다 취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얼마 안 드니까. 근데 왜냐면 그게 만약에 금요일이나 이런 때는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대에 기차를 미리 예매해 놓지 않으면 좋은 좌석들 아니면 아예 좌석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전남경찰청 갔다 왔는데 무안에서 이제 목포에 갔다가 목포에서 KTX 타고 와야 됐는데 이제 조사 끝나고 나서 올 기차를 예매하려고 보니까 다 매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행히 하는 자리가 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떠가지고 그걸 예매해가지고 타고 왔어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절실하게 김 변호사님처럼 나는 진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면 여러 개 예매해놓고 취소하는 사람 때문에 진짜 곤란하게 진짜 타야 되는 사람이 못 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특히나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에는 반드시 꼭 절실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노쇼를 하게 되면 좀 민폐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를 하나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김 변호사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표를 끊었는데 막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대구에서 내릴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부산인 줄 알고 대구에서 잘못 내렸어. 그렇죠. 그런 일 있잖아. 보통 타고 가니까. 그럴 때 아이고 내가 그냥 실수로 내려버렸으니까 이미 기차 타고 왔으니까 꽝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차는 중간에 내린 경우에 남은 구간만큼의 비용을 환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리신 기차역에 예매 창구를 방문하셔서 이제 환불 신청을 하시면요 남은 구간만큼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일정한 수수료와 이제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을 해드리는 것이죠. 또 뭐 환불해준다는 게 어디예요? 뭐 환불 못 받고 가면 좀 아쉽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렸으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거 환불 없이 그냥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불을 받으시는 걸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차표 예매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기차와 관련된 이 글들을 준비하면서 야 기차 타고 가면서 참 행복하게 고향까지 이게 도달하면서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는 줄 알아요? 뭡니까? 달리는 기차에 그 중간 칸에 가면 문이 있잖아요. 있죠. 달리는 기차에 문 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열리나? 달리는데? 달리는 기차 문.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쵸? 네. 요새 날아가는 비행기 문을 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기차의 문 이거 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달리는 기차의 문을 여시면 철도안전법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달리는 기차의 문을 열면 철도안전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호기심이든 뭐든 절대 열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